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허무할까요? 모든 걸 주었는데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담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을까?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내 인생. 그런데 지금 내 곁에는 진짜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병원에 갔을 때 함께 와줄 사람이 있을까?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을까? 아, 이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알고 나면 왜 지금까지 힘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깨달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귀한 지혜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한 시청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67세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사업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정작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용만 당한 기분입니다. 이 사연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젊을 때부터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살았어요. 누가 뭘 부탁해도 제가 할게요라고 나서고 힘든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도와줬죠. 그런데 정작 제가 아플 때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은 워낙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연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살만해서 자식들한테도 용돈 많이 주고 친구들 만나면 밥값도 제가 계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특히 자식들마저 연락이 뜸해지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의도로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바로 4가지를 속여라 라는 것입니다. 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속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고 진짜 인연을 구별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건강을 속여라. 두 번째, 돈을 속여라. 세 번째, 사람을 속여라. 네 번째, 마음을 속여라.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4가지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왜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사실 이 원칙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모든 것들과 정반대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해라. 돈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아라.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마음은 솔직하게 표현해라.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어떤가요?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시키고, 돈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리고, 사람을 쉽게 믿으니까 배신당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약점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착취하려 하고, 우리의 재산을 탐내고, 우리의 순수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겉으로는 낮추고 감추지만 속으로는 단단하게 자신을 지킵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그래야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인생 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정말 현명하게 살 때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더 이상 좋은 사람 노릇만 하다가 손해보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첫 번째 원칙인 건강을 속여라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원칙, 건강을 속여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속여라.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건강을 속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달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75세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몸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철인 할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였죠. 누가 이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나가서 짐을 들어주고, 누가 텃밭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또 나가서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해요. 아, 할아버지는 워낙 건강하시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실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작 제가 아프다고 하면 에이, 농담하시는 거지요? 하면서 안 믿어주더라고요.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60대 중반인데 아직도 애들한테 엄마는 워낙 건강하니까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손자 손녀 돌봐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김장할 때도 엄마가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고요. 솔직히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하면 에이, 엄마가 무슨 아픈 소리를 해요라고 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건강하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8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건강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에이, 나도 이제 늙었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라고 하세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영양제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분을 더 챙겨드려요. 어르신 몸 조심하세요. 이거 무거우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르신은 그냥 앉아 계세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건강을 속이는 진짜 의미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관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이 정도는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자꾸 자랑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특히 우리 60대, 70대는 더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은 20대, 30대 때와 다르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고 한 번 다치거나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는 건강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젊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고 힘든 일을 맡기고 밤늦도록 일하라고 하죠. 하지만 현명한 분들은 다르게 하세요. 작년에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나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 라고 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아, 어르신 힘드시겠네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도와줘요. 그런데 속으로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고 사람들한테도 좋은 대접받고 일석이조죠. 이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건강을 속인다는 건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체력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면 그 건강을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우리의 체력을 착취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해요. 챙겨주려고 하고 힘든 일은 대신 해주려고 하죠. 특히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는 아직 젊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더 많은 걸 부탁해요. 대신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 같지 않아. 조심해서 살아야겠어.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어머, 엄마 몸 조심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요. 이게 바로 건강을 속이는 진짜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겉으로만 약한 척하고 속으로는 정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겉으로는 겸손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더욱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 해요. 매일 운동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충분히 잠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기검진도 받고요. 그래야 정말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80살이 넘도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절대 건강 자랑 안 해요. 대신 집에서는 누구보다 건강 관리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를 챙겨주고 몸도 건강하고 정말 좋아요. 이분 말이 맞아요. 이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건강을 과시하면 세상이 그 건강을 빼앗아가요. 하지만 건강을 겸손하게 감추면 오히려 세상이 그 건강을 지켜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건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건강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함부로 살았어요.
밤새우고, 무리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소중히 지켜야 해요.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두 번째 원칙인 돈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원칙, 돈을 속여라. 이제 두 번째 원칙, 돈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돈을 속이라니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69세고요. 젊었을 때 작은 사업을 해서 그래도 살만하게 모았어요. 자식들한테도 용돈 넉넉히 주고 친구들 만나면 밥값도 제가 계산하고 동네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돈도 좀 보태주고 그랬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재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때부터 자식들 용돈도 줄이고 친구들과 만날 때도 각자 계산하자고 했더니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특히 자식들이 연락을 잘 안 해요. 명절에나 와서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가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생각보다 재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엄마가 돈 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자식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죠. 아, 엄마를 챙겨주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돈 때문에 오는 거더라고요. 큰아들은 집 살 때 도움 달라고 하고, 둘째는 사업 자금 달라고 하고, 딸은 애들 교육비 달라고 하고요. 정작 제가 아플 때는 돈 얘기만 하지, 진심으로 걱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이게 바로 돈을 드러냈을 때 생기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정반대로 사세요. 이분은 실제로는 재산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아이고 연금으로 겨우겨우 살아간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참 힘들어라고 하세요. 친구들 앞에서도 나도 살기 빠듯해서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빠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만 조용히 도와주세요. 자식이 정말 급한 일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라고 하면서 도와주시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이분을 더욱 소중히 여겨요. 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에도 나를 위해 돈을 구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마워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진심으로 걱정해드려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도 어려운데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워하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게 바로 돈을 속이는 진짜 의미예요.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말하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나는 돈이 좀 있어. 이 정도는 문제 없어.
내가 낼게라고 하면서 자꾸 드러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돈으로만 보게 된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사기꾼들도 많고 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동네에서 나는 퇴직금을 좀 받았어 라고 자랑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투자하라고 하고 보험 들라고 하고 이상한 상품 사라고 하더래요. 심지어 가족들까지 갑자기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조용히 살 걸 그랬어. 여러분, 돈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돈을 숨겨요.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 말이에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들한테도 내 통장 잔고 얘기 안 해요. 대신 엄마도 연금으로 겨우 살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엄마,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라고 하면서 챙겨줘요. 가끔씩 용돈도 주고요. 정말 좋아요. 이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돈을 숨긴다고 해서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명하게 쓰라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때에 쓰는 거죠. 그리고 도와줄 때도 내가 돈이 많아서 주는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구해서 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더욱 고마워하고 더욱 소중히 여겨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아이고, 엄마도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급하다니까 적금을 깨서라도 구해볼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어머, 엄마가 적금까지 깨서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말 고마워해요. 그리고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돈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아, 엄마는 돈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달라고 하게 되겠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내가 낼게 라고 하지 마세요. 가끔은 아이고, 나도 요즘 살기 빠듯했어.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낼게 라고 하면서 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아, 저 분도 어려운데 우리를 위해서 라고 생각해서 더욱 고마워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내겠다고 해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맨날 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내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우정이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을 숨긴다고 해서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혜롭게, 더 의미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평가하게 하는 거죠.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80살이 넘도록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있다고 자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돈으로만 봐요. 하지만 돈을 숨기고 살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자체를 봐줘요. 그게 훨씬 행복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이제 외모로 평가받을 나이도 지났고, 능력으로 평가받을 나이도 지났어요. 그런데 돈으로 평가받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그래서 돈은 조용히 숨기고,
대신 우리의 따뜻한 마음, 깊은 지혜, 풍부한 경험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해요. 그럴 때 진짜 좋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다음에는 세 번째 원칙인 사람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좋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원칙, 사람을 속여라. 이제 세 번째 원칙, 사람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사람을 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사람을 나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라는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생 사람을 의심하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누군가 좋은 말로 다가오면, 아,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금방 마음을 열었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이 계셨는데 정말 친절하고 신앙심도 깊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믿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또 결국 3천만 원을 떼이고 그 사람은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이웃에 사는 분과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거의 가족처럼 지냈죠. 아픈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그분이 갑자기 태도가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분이 연락도 안 하고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가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를 정말 믿었어요. 학창 시절 추억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업한다고 할 때 투자도 해줬어요. 동창 간에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업이 사기였더라고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학창 시절 인연도 우정도 모두 가짜였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들으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60년, 70년인데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정말 현명하게 사세요.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에는 절대로 완전히 믿지 않으세요. 아, 좋은 분 같네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거나 너무 좋은 조건을 제안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면서 뭔가를 요구하면 더욱 조심하세요. 급한 건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보죠 라고 하시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본색을 드러내거나 포기하고 떠나더래요.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람을 3년은 지켜봐요. 첫 1년은 좋은 모습만 보이죠. 둘째 년에는 진짜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셋째 년이 되어야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람을 속이는 진짜 의미예요.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분이네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조심해서 지켜봐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죠. 특히 좋은 말 몇 마디 들으면 금방 마음을 열어버리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람들 말이에요.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70대 어르신께 30대 젊은 여자가 접근했대요. 할아버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희 아버지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기분 좋아하시면서 그 여자를 딸처럼 챙겨주셨대요.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할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사기를 치려고 접근한 거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교단체에서 어르신,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와 함께 좋은 일 하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접근해서 헌금을 유도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째,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친근감을 표현해요. 둘째, 감정에 호소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요. 셋째, 급하게 결정을 요구해요. 넷째,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해요. 이런 특징이 보이면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첫째, 천천히 다가와요. 급하지 않아요. 둘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셋째, 작은 약속도 꼬박꼬박 지켜요. 넷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견뎌줘요. 다섯째,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도와주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어요. 사람은 말로 판단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좋을 때만 보면 안 되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좋을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익이 걸렸을 때 진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이렇게 해요. 작은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작은 부탁 말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은 흔쾌히 도와줘요. 하지만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건 좀 하면서 피해가려고 해요. 또 돈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는 거예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 진짜 친구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줘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그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투자하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차근차근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직감을 믿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일단 거리를 두세요. 괜히 의심하나? 하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젊었을 때는 자꾸 당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이상해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경험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어요. 맞아요. 우리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런데 가끔 나이가 들었으니까 사람을 너그럽게 봐야지 하면서 너무 관대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너그러운 마음은 좋아요. 하지만 지나치게 순진해지면 안 돼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실수하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속아도 다음에 조심하자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속여야 해요. 겉으로는 좋은 분 같아요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끝까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다음에는 마지막 원칙인 마음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감정을 다 드러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원칙, 마음을 속여라. 이제 마지막 원칙, 마음을 속여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까지 속이라고, 그럼 가식적으로 살라는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74세입니다. 평생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았어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 들어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아버지는 감정 기복이 심해서 눈치가 보여요라고 하고, 친구들도 만나자고 하면 다음에 봐요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정직하게 산 건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엄마가 너무 외로워, 엄마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라고 자꾸 말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와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 또 그런 말씀이세요?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외롭다고 말한 건데 자식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아픈 곳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 다녀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라고 자주 얘기했어요. 공감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저를 만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또 아픈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나는 그냥 하소연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듣고 계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을 조금 감추고 절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도 혼자 사세요. 자식들도 멀리 살고 가끔 외롭기도 하세요. 몸도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먼저 묻는데요. 외롭다는 말 대신 엄마는 요즘 책도 읽고 TV도 보고 이웃 할머니들하고 수다 떨면서 재미있게 지내라고 하신다고 해요.
친구들 만나서도 아픈 얘기보다는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 하고 물어보시면서 밝은 얘기를 먼저 꺼내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해요. 어머, 엄마가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시네 하면서 안심도 하고, 동시에 그래도 가끔은 외로우실 텐데 하면서 더 챙겨드리려고 해요. 친구들도 이분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저 분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고 하면서요. 이게 바로 마음을 속이는 진짜 의미예요. 진짜 마음을 거짓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무거운 부분은 조금 감추고 밝은 부분을 더 많이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면서 모든 감정을 다 드러냈죠. 물론 가끔은 그런 표현도 필요해요. 하지만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각자의 문제와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무거운 얘기만 들으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드시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그게 자주 반복되면 또 시작이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마음을 조절해요. 90% 정도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10% 정도만 진짜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10%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평소에 항상 밝으시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 정말 힘드신가 보다 하면서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식들한테 10번 중에 9번은 좋은 얘기를 해요. 오늘 날씨가 좋았어. 이웃 할머니랑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 TV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봤어.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힘들 때만 엄마가 좀 아픈 것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자식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달려와요. 이게 바로 진짜 지혜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건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적절히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고, 화가 나네. 라고 바로 표현하지 말고 잠깐 참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화를 지금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화를 낼 때도 방법이 있어요. 나는 지금 화가 났어. 라고 하는 대신 나는 지금 좀 실망스러워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지만 상대방에게는 훨씬 부드럽게 들려요. 서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서운해. 라고 하는 대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중요해요. 엄마가 이렇게 늘었는데 왜 안 와줘? 라고 하는 대신 너희들 바쁜 건 아는데 가끔 얼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왜 안 들어? 라고 하는 대신 아버지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은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을 더 챙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을 감춘다고 해서 거짓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그대로 두되 표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운 거 맞아요. 하지만 나는 너무 외로워 라고 하는 대신 너희들이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지만 훨씬 따뜻하게 들리죠. 아프면 아픈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라고 하는 대신
요즘 몸 관리를 좀 더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걱정해 주면서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상황에 맞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쁨을 크게 표현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슬픔을 조금 절제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항상 긍정적이시네. 그런데 가끔 힘드실 때도 있으시구나 하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감정 표현이에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80살이 넘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게 정직한 게 아니구나. 상대방을 배려해서 적절히 표현하는 게 진짜 지혜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속인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위한 배려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감정을 잘 조절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더 행복해지거든요. 이제 4가지 원칙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건강을 속이고, 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라는 것. 이 4가지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4가지 원칙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 4가지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에요. 건강을 속이고, 돈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한 분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해온 게 정반대였거든요.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돈 있다고 자랑하고, 사람들 쉽게 믿고, 감정 다 드러내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바꿔봤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먼저 건강 이야기부터요. 이전에는 나는 아직 젊어. 이 정도 일은 문제없어 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거운 짐도 들라고 하고 힘든 일도 맡기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예전 같지 않아. 조심조심 해야지 라고 하신다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챙겨드린대요. 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내가 낼게,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면서 맨날 계산하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달라고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요즘 나도 살기 빠듯해서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내가 낼게 라고 하신다네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이고 어려우실 텐데 미안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낼게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챙겨드린대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바뀌셨어요. 이전에는 누군가 좋은 말 하면 금방 믿고 마음을 열었는데 이제는 좋은 분 같네요. 그런데 천천히 알아가 봐야겠어요. 라고 하신다네요. 그랬더니 진짜 좋은 사람들만 남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대요. 마음 표현도 달라지셨어요. 이전에는 외롭거나 힘들면 바로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니? 라고 먼저 물어보신다네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걱정해드린대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네 가지 원칙이 함께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네 가지를 함께 바꾸니까 시너지 효과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이 네 가지는 모두 겸손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건강을 속인다는 건 나는 아직 젊어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고요. 돈을 속인다는 건 나는 돈이 많아라는 자랑을 버리고 검소해지는 거고요. 사람을 속인다는 건 나는 사람을 잘 알아라는 착각을 버리고 신중해지는 거고요. 마음을 속인다는 건 나는 솔직해라는 핑계를 버리고 배려하는 거예요. 결국 모두 겸손해지라는 이야기예요. 둘째, 이 네 가지는 모두 균형을 만들어줘요. 너무 드러내지도 않고 너무 숨기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 말이에요. 건강도 적당히, 돈도 적당히, 사람 신뢰도 적당히, 감정 표현도 적당히. 이 균형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셋째, 이 네 가지는 모두 진정성을 만들어줘요.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건강을 과시하지 않으면 진짜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고요. 돈을 자랑하지 않으면 진짜 의미 있게 쓸 수 있고요. 사람을 성급히 믿지 않으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진짜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더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는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착함을 이용하려 하고 우리의 정직함을 악용하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질을 결정하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욱 그래요. 이제 우리는 젊음으로 승부할 수 없고 권력으로 승부할 수도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요? 바로 지혜로 승부해야 해요. 그리고 그 지혜의 핵심이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이에요. 또 다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방법이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서 싫었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전혀 계산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이건 계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과 할아버지가 어려운 형편에도 나를 위해서 용돈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진실한 관계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럴 때 손자가 할아버지를 더 고마워하고 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저분도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도와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진실한 우정일까요? 역시 후자겠죠. 결국 이 네 가지 원칙은 더 진실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을 과시하지 않으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고요. 돈을 자랑하지 않으면 돈을 지킬 수 있고요. 사람을 성급히 믿지 않으면 배신당하지 않을 수 있고요. 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끝까지 지켜내는 힘이에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75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인생은 드러내는 경쟁이 아니라 지켜내는 경기구나. 끝까지 건강하게, 끝까지 행복하게, 끝까지 사랑받으며 사는 게 진짜 성공이구나.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 이제는 현명하게 살아야 해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품격과 여유를 지키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곁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실천 방법.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론은 알겠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하고 생각하고 계시죠?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하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내일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건강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건강해가 아니라 나도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지. 이 정도는 문제없어가 아니라 무리하면 안 되겠어. 돈에 대해서는 내가 낼게가 아니라 나도 요즘 빠듯하지만 내가 낼게.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어떻게든 구해볼게.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 같아가 아니라 좋은 분 같네요. 천천히 알아가 봐야겠어요. 완전히 믿어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네요. 감정에 대해서는 나는 외로워가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싶어. 나는 화가 나가 아니라 나는 조금 실망스러워. 처음에는 어색하실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평생 솔직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바꾸려니까 어색해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연기가 아니라 배려예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손자가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힘들어라고 하는 것과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놀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손자를 더 배려하는 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손자가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놀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요. 이런 작은 배려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90-10 법칙을 활용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90-10 법칙 기억하시죠? 90%는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를, 10%만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과 통화할 때 9번은 잘 지내고 있어.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맛있는 걸 먹었어. 한 번만 몸이 좀 아픈 것 같아. 외로운 때가 있어. 친구들과 만날 때
9번은 즐거운 추억,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소식. 한 번만 진짜 고민이나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10%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네 번째, 시간을 두고 기다리세요. 특히 사람을 판단할 때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면 첫 한 달 관찰하기, 둘째 달 작은 부탁해보기, 셋째 달 조금 더 깊은 이야기하기, 그 이후 천천히 관계 깊게 하기. 급하게 친해지려는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와요. 5번째, 경계선을 그어두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건강의 경계선, 이 정도까지만 할 수 있어. 돈의 경계선, 이 정도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감정의 경계선, 이 정도까지만 표현해. 관계의 경계선, 이 정도까지만 가까워져. 이 경계선을 미리 정해두세요. 그러면 상황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적용 사례들. 지난달에 이런 사연이 왔어요. 선생님, 저는 70세인데 이 방법을 한 달 동안 해봤어요. 정말 신기한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주에는 말하는 습관을 바꿨어요. 나는 건강해라고 하던 걸 나도 나이가 들어서 조심해야지라고 했더니 자식들이 오히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주에는 돈 이야기를 바꿨어요. 내가 낼게라고 하던 걸 나도 빠듯하지만 낼게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다음에는 제가 낼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셋째, 주에는 새로 만난 사람한테 바로 마음을 열지 않고 천천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넷째, 주에는 감정 표현을 조절했어요. 나는 외로워라고 하던 걸 너희들이 보고 싶어라고 했더니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75세인데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바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이제야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심하세요. 첫째,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예 감정을 안 드러내거나 아예 도움을 안 주거나 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여요. 둘째,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진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넷째, 진심은 잃지 마세요. 표현 방식만 바꾸는 거지 마음까지 차갑게 되면 안 돼요. 마지막 당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내는 힘입니다. 건강을 지켜내고, 진짜 인연을 지켜내고, 마음의 평정을 지켜내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켜내세요. 그럴 때 여러분 곁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럴 때 여러분도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